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8회 천수와 인간의 시조. 천수 부도지 제3장 후천의 운이 열렸다. 율려가 다시 부활하여 곧 향상을 이루니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니 실달대성의 기운이 상승하여 수운의 위로 덮고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 물 가운데 땅이 생겼다. 땅과 바다가 나란히 늘어서고 산이 넓게 뻗었다. 이에 천수의 지역이 변하여 육지가 되고 또 여러 차례 변하여 수역과 지게가 다 함께 상하가 바뀌며 돌므로 비로소 역수가 시작되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육지와 바다, 물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 무대가 있었던 곳에 산이 넓고 길게 뻗어 있었고 그곳에 바다가 있었으며 육지가 있었다고 하니 지도를 통해 먼저 정황들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역사 무대가 있었던 중심 지역이 1월 5학입니다. 이곳으로 산이 쭉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무대 1월 5학의 주위에 소동정호와 대동정호의 바다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대동정호는 지광인 땅 넓이가 700리라고 했습니다. 이곳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도와 부도지 이상의 정황들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제4장 인간의 시조와 삼천. 부도지 제4장. 이때 본음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비록 8사람이었으나 향상을 바르게 밝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않았다. 마고가 곧 네 천인과 네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였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시조였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몇 대를 거치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3,000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걸을 수 있으므로 오고감이 자유로웠다. 임무를 마치자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니 그 범 바탕을 보존하여 영혼의 의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하고 때에 따라 백체를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한국 12지국과 12지신상. 상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12사람의 시조가 바로 한국 12지국과 식간 12지의 12지로 각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동물로 의인화시켜 그 특징들을 나열해 인간들의 특징으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12지의 신상입니다. 12지의 신상의 원모형은 동물들이 아닌 인간의 시조들이었습니다. 삼천. 상기에 등장하는 삼천이라는 말은 삼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들 인류의 시온들이 살았던 곳을 삼천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천의 세상이 어디였는지 밝혀봅시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사바세계의 드넓은 땅은 한 분에 붙다가 교화하고 다스리는 광대한 영역이다. 지금 하나의 해와 달이 널리 비추고 있는 4대주는 산천대천 세계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모든 붓다가 이 모든 땅에 교화를 들이우시어 태어남과 죽음을 나타내시고 성형과 중생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석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4대주가 있고 그 둘레에 9산과 8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로 하나의 소세계라 한다. 이 세계 천계를 모든 것은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다시 천계 합친 것을 대천세계라 한다. 이 대천세계는 소중대의 삼정의 천세계가 되므로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여기서 삼천이라는 의미는 삼승의 수라는 개념적 숫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삼천이라는 거리 개념이 아닌 사바세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삼천이라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1월 5학의 무대가 바로 인류의 시원, 선조들이 있었던
3,003개였습니다. 사바사파란 샤박으로 샤가모니 부처님의 박토로 파사인 파촉입니다. 사바인 파사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보자.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파사석다 호객가에 있으며 5층이다. 돌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악한 것이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호황우가 서역에서 올 때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 한다고 했습니다. 호황우가 왔다는 파사의 정체를 밝히면 조작된 역사가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시개천의 불도를 한자로 표현하면 천조, 하시, 신시, 신도, 힌두, 신두, 인도, 신토, 하신이 됩니다. 신도에서는 무슨 일이 중심적인 일로서 천하의 원형이 되었을까요? 불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천인하빌의 깨달음과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인하빌이 있었습니다. 이 천인하빌, 신일하빌을 성취한 즉 신선의 경지를 이룬, 선을 이룬, 해탈득도한 사람을 신선진인, 신인 혹은 선인, 셋님, 부도, 처센,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조선사의 핵이었습니다. 이 핵을 흩어놓고 지우는 것이 역사 조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처는 마치 부다의 번역어인 것처럼 배웠지만 실상은 부처를 부다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천부도는 불토이다. 대성인, 대신인, 대각자가 나와서 깨달음을 전파 전승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신시개천을 하신 장소적 센터가 불터이다. 그 시스템은 선과 깨달음의 인가제일 따름이다. 인가를 받은 제자는 스승님, 셋님을 모시거나 나아가서 세부도를 열거나 관리한다. 이것이 처세네 국가인 천축의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호황옥의 역사에 등장하는 상제님이 환웅천왕 이후 대를 이어 계승한 천왕인 부처님으로 호황옥이 그분의 따님이었던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스남의 파사성 소산인강에 있다고 경기도 여주에 나와 있습니다. 파사성이 있었던 인강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남구는 인강국 강릉국이라고도 한다. 소양왕 29년 진나라의 백기가 초나라를 공격해 초나라의 서울 영을 점령하고 남군을 설치했으며 동쪽으로 경릉까지 진출했다. 장기에 등장하는 경릉은 물론 역사 속 강원도 강릉의 경포에 있었던 능호 능침입니다. 5대에는 오울의 수도였다. 중국 북부가 여진족의 수등에 떨어지면서 남성은 항주 이만을 수도로 삼았다. 항주를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만의 흐름머리 인강 이마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간, 금주, 금령,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에 있는 강이 또한 인강으로 임안과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으로 파사사바는 금강산에 있었습니다. 김해에 있는 성이 또한 금성으로 이 지명의 정체를 밝혀보자. 한성부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도하고 남봉이 앞에 높았는데 정각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설었으니 금성천부로다 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금성이란 삼재인 소금천부터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중국사 25사 왕조 모든 황제들이 있었던 제왕의 성 금성천부였습니다. 개경의 천조로부터 이곳 하우인 김수랑이 있었던 관중으로 호황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파사성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하의 대법왕청인 금성천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성룡의 서해집에서 숙파사성 등 금강루를 인용합니다. 파사성에 묵으며 금강루에 올라. 나그네가 누각에 오르니 마음이 넓어져서 소리 높여 한번 읊조리니 산 위의 바위마저 쪼개지네. 거센 바람 불더니 동봉 위에는 달이 올라오고 수만 리에 펼쳐진 하늘은 한껏 푸르르네.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진정 길기도 하여 북쪽으로 갔다가 이제 남으로 와서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전쟁의 티끌 속에서 노안마저 닥쳐오는데
우주의 이 법대로 돌아가게 될 이 몸을 공연히 단식하네. 만리 천용 일양벽. 만리를 수만리라고 해석했는데 이곳 파사성과 황제의 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만주 만리이며 이곳에 있었던 장성이 만리장성입니다. 개경지방 아미산 금강산 지역 출신인 소식의 여산시에서는 200의 산하루를 강도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의 명제상 유성룡은 1590년 10월에 왕명으로 경기 충청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들의 공과를 살피는 중에 이 파사성에 묵으면서 강도루를 금강루라고 부릅니다. 금강루의 금자를 살짝 바꿔서 금강루라고 바꿔 놓았지만 파사성에 있는 금강은 역사적으로 비단금자의 금강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사바세계 파사는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이었습니다. 수미산 주위를 삼천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미산은 무슨 산일까요? 대당서역기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버모 수메르 파르바타의 음역으로 원문에는 소미노라고 되어 있으나 수미산, 수미르라고 사용하는 것이 빈도가 많다. 의역하여 묘고산이라 번역된다. 그 외에도 향산, 향치산, 향적산, 곤륜산, 게라사산 및 강디세, 강림보체가 모두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산 모두가 티베트 서부고원에 실제로 솟아있는 카일라스 산을 모델로 하여 생긴 이론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미산을 향산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평안도 독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향산, 군의 북쪽 45리에 있는데 곧 영변부의 묘양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영변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영변의 군명을 미룬, 안삭, 연산, 연주, 무주,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 안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향산을 또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로 정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정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곳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의 저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묘사한 것으로 묘양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이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수미산을 범어로 수메르 파르바타라고 합니다. 파르바타란 파박토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수메르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부도는 불도, 박달, 배달, 불토, 부처, 불토, 쇠토, 소울, 쇠불, 수메르, 수도, 수양, 화도, 하다라고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하시, 신씨, 신도, 신라가 됩니다. 수메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수는 맞이 또는 빼어난 의미이며 메르는 마을 부도로 수양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수미산은 4가지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금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천신이 논일며 머무는 곳이다.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가 삥 둘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고 7개의 금산 밖에는 소금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산을 금산이라고 했으며 수미산에 등장하는 소금바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원주, 오원, 양원, 시험성, 해고, 복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소금바다로 평안도 영변의 군명 연주와 황해도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바세계 수미산의 정체가 신중동국 여지스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묘계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고죽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백이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불쪽산은 북쪽으로 35리에 있고 수미산은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가운데 광교사 고지가 있으며 북승산은 서북으로 30리에 있다. 황해도 해주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지명이 우리의 역사 무대였습니다. 금, 부도지 제4장에 임무를 마치자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인류의 희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금강산의 금 지역이었습니다.